윤석원 소통협치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협치 담당관 윤석원입니다. 계속해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개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11개 단체 26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취득한 구 당황우체국 건물이 지난 3월 회계과에서 소통협치 담당관으로 관리부서가 이관되었으며 현재 시민활동통합지원단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0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1년 현재까지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9회, 안성시 마을만들기위원회 1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주로 언론 관계자 간담회와 부서 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세부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시정브리핑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시정 현안 및 긴급재난 상황에 대해 총 4회의 언론인 시정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4회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SNS, 중앙 및 지역방송, 라디오, 포털 사이트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안성시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언론사 주간 평가 등 수상 현황과 언론사 주간 행사 및 예산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광고료 지급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쪽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6월 25일 설립되어 안성시 낙원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 현황, 예산 현황 및 사업 추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1억 2,41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현재까지 2,96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미디어센터는 안성맞춤 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건축 등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금산 사통후의 9개 마을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원 소통협치 담당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는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권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실이 이게 이제 옛날에 홍보 담당관 해다가 이제는 사업이 이제는 늘어났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냥 홍보만 해다가 지금 뭐 주민자치 뭐 이만은 저기 다 이제는 그 소통협치 담당관실에서 했는데 뭐 버겁지 않습니까? 예, 나름 뭐 전 네. 부서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네. 저희 부서도 비록 뭐 중간 뭐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네. 최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 작년도 지적사항 보니까 뭐 다 5건인데 완결을 지셨네. 아주 고생하셨고, 그 위원회 있죠, 위원회. 네.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아까 있는데 위원회 그 뭐였어요? 위원회가 그 참석 인원 이렇게 몇 명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원이 몇 명인데 참석이 이제 몇 명 이렇게 그거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저 시민참여위원회인데요. 네, 총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7개 분과가 있어서 네, 이제 분기별로는 전체 회의를 하고 네. 매월은 분과 이제 7명에서 8명 그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제 우리 이제 시정 그저 브리핑 같은 거 할 때 우리 언론인이 한 어느 정도 참석을 합니까? 이제 대면하고 비대면을 네.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비대면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저희가 막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제 대면을 했을 경우에는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는 한 70여 명 정도 내외가 왔었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대면으로 다 한번 했습니다. 그저께 저 공약사항 브리핑을. 그때는 한 50여 명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관내 언론인들이. 우리 언론인들이 겁이 나서 안 오시는 건가? 원래 99명 이하까지는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군별로 네. 그 청사 출입하는 거를 좀 강제하는 시군이 있고 약간 좀 느슨하게 좀 운영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정 홍보 같은 것도 우리 이제 안성을 이제 알릴 수 있는 이런 좀 현황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안성을 알릴 수 있는 뭐 저기가 뭐 저희 안성이 사실상 아주 풍요로운 그런 관광 자원이라든가 네. 아주 뭐 그런 게 사실은 뭐 이렇게 많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많지 않은 자원을 계속 발굴을 하고 하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그 5대 농특산물 이거는 기본으로 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도 생기고 호수 개발이라든가 그런 뭐 고속도로 같은 게 이제 건설이 되고 하다 보면 산업 입지 측면에서도 유리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5대 농특산물은 뭐 기본이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뭐 산업 쪽으로 방향도 많이 틀어야 될 거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5대 농산물도 있지만은 우리 안성에 보면은 그 예술인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이름 있는 분도 있고 이름이 좀 덜해진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 잘 홍보가 되신 분들은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거기에 조금 저는 좀 못 미치는 분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내가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뭐 그 홍보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저희 부서 측면에서 홍보는 사실 뭐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홍보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요즘 들은 뭐 저 안성천 버스킹 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성이 이제 예술인이 많은 고장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홍보에 좀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방지를 보면은 뭐 한 7, 8면 이런 데 보면은 그래도 이제는 우리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안성은 안 나와. 딴 데는 잘 나오는데. 그 왜 저 홍보비를 안 줘서 그런가? 왜 그런가? 나름 홍보 뭐 네. 저희 뭐 나름대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같은 것도 사실은 뭐 돈이 넉넉하면은 많이 주면 좋지요. 근데 하여간 서운해지들 않게 이렇게 잘 쪼개서 배분을 잘해줘. 알겠습니다. 왜냐면 또 뭐 서로들 또 어딘 많이 주고 어딘 뭐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좀 이상한 사람들은 또 언론에 또 한번 이렇게 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나오면은 일단은 수치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좀 해주시고 이게 소통 협치 담당관이 이제 뭐 우리 주민자치나 뭐 자원봉사센터 모든 걸 다 이제 관리를 하니까 하여간 담당관이 올해도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일단 언론사 광고료에 좀 객관성 있는 지급 기준을 마련을 해달라고 전년도에 요청을 하셨고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셔서 올해 1월부터 지금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 행정력이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얼마였죠? 한 6억이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6억쯤 넘는 예,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마련한 집행 기준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지금 기본 방침에서 출입 등록을 1년 이상 한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창간이라고 신년 광고를 구분해서 연 2회의 광고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까?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혔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집행을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출입 등록을 하더라도 지급하고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실제 노출 빈도가 없는 경우에 지금 집행 사례가 지금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동안 기사가 한 번도 뭐 비판 기사가 됐고 홍보 기사가 됐건 지금 한 번도 지금 기사화가 된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광고료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집행 기준도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황,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이거대로 이제 이 집행 기준대로는 실제 운영할 때는 약간 좀 차이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떠한 뭐 사유가 있을 때는 또 행정감독과 집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원칙 없이 여튼 그 집행되어지는 홍보 예산을 보다 계획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집행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마련하신 기본 방침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실제 여튼 적용 사례를 보니까 아니 무조건 여기 등록해갖고 기사가 나가든 안 나가든 1년만 지나면 연 2회 광고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 이게 어떻게 기본 원칙이 될 수 있어요? 좀 문제 있지 않나요?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소통팀장 호주욱입니다. 저희가 기본 원칙상으로는 그 한국 ABC 협회에 가입한 언론사 중에서 이제 경기도 내 사무실을 두고 네네. 예, 참관 및 출입 기자 등록일이 1년 이상인 언론사에 한해서 이제 지급하는 거로 기본 원칙은 했습니다. 원칙은 원칙입니다만,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하다 보면 뭐 언론사별로 뭐 발행 부수나 뭐 이제 시정 홍보 건수나 이제 포털 노출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실질적으로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출입도 않고 또 실적으로 뭐 언론 노출도 안 하고 이런 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원칙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창간이나 신년 광고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또 그런 거는 세세히 판단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지급 제외 대상의 저기 나름대로 항목도 지금 마련을 하셨는데 정치 활동,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곳의 그 언론사에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규정도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적용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이제 이 포괄적으로 좀 저희가 광범위하게 해놓은 건데 이제 뭐 의원님께서도 이제 언론사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언론이 무슨 저희는 이제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집단이고 언론이 이제 행정과 정치를 결부를 진다든가 이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기준을 좀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우리 그 세부 등급 기준을 갖고 여튼 이제 앞으로 집행 금액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우리 정부 광고법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홍보 매체 선정에서 광고의 목적과 시민의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홍보 매체의 부수와 이용률 등을 근거로 효과성을 따져서 매체를 선정한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 근거를 갖고 나름대로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저는 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요. 일단 지금 지방지 같은 경우에 ABC 발행 부수하고 유료 부수, 시정 홍보, 창간 연도 이거를 지금 평가 항목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점을 줘갖고 지금 5등급,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지금 분류해갖고 집행금액에 대해서 차이를 지금 두겠다라고 하는 지금 방침이신 건데, 자, 그 지방지 같은 경우에 경기도 단위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광역 단위를. 31개 시군, 근데 여튼 지금 조기신문 같은 경우에는 여튼 이렇게 그 배포가 될 거랍니다. 될 거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 지금 상위법에서 나름대로 그 매체 선정 부분에 대한 기본 기준이
우리 그 시민들의 보편적인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실제 여튼 우리 안성 지역의 시민들한테 실제 지방지가 끼치는 영향력과 접근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여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곧 A라고 하는 일보가 안성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읽혀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요. 그게 경기도 단위에서 뭐 10,000부가 뿌려지든 30,000부가 뿌려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단순하게 지금 그 ABC 같은 등록 부수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유료로 보는 그 유료 부수가 그 얼마인가? 뭐 이걸 단위로 그냥 여튼 그 기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정 홍보 건수에서도 보니까 저는 이거 그 우리 공보실에서 내보내는 보도 자료를 얼마만큼 잘 여튼 받아쓰느냐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정 홍보 부분의 노출도 굉장히 여튼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재 그 비판 기사를 하더라도 여튼 취재 기사를 통해서 노출하는 정도 부분에 대한 평가도 같이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행 부수, 유료 부수, 포털 노출 지금 3개 항목으로 지금 구분을 했어요. 근데 발행 부수하고 유료 부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료 부수는 차치하더라도 발행 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간인지 격주간인지에 따라서 그 시민들 접근성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것에 대한 고려사항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홍보 예산이 점점 늘고 있고 사실 이제 언론사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출입 등록 우리 언론사가 244곳이 되고 여기에서 인터넷이 지금 147곳 한 6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사 역시도 굉장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지금 난립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실제 독자 없는 언론 시장은 전 개혁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자 일을 하기도 했지만 때문에 저희 그 광고료뿐만이 아니고 우리 실가소별 지금 신문 구독료도 있고요. 언론사별 이렇게 저렇게 후원 협찬하는 것도 있고요. 뭐 언론사 영감 구입부터 굉장히 지금 다양합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홍보 예산으로 통합해서 이전에 한번 제가 일원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저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을 일원하는 길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일원화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 그 세부적으로 다시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요청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마련하신 집행 기준의 그 기본 방침이나 지금 각 기관 그 지방지 지역지 구분해서 지금 평가 항목 마련해서 배점 기준을 한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여튼 설득력이 없고 그 좀 불합리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 결국에는 저는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이 해당 매체를 안성 시민들의 해당 매체를 얼마만큼 구독하는지가 기본적인 집행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 그 우리 이번 이거 기준안 마련하셨는데 이후에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좀 제3섹터가 포함된 좀 공적 논의의 장을 좀 만들어서요.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세부 집행 기준을 좀 전면 손질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그 주민 박상성 의원님 다른 분 하시고 좀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표지 시민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대는 15군데였거든요. 네. 21년에는 41군데. 갑자기 막 늘은 이유는 뭡니까? 시민 동아리 지원 사업이 이제 아마 제목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이제 그 동아리들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이제 첫해 20년 했을 때는 이제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고 또 금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동아리 하는 분들이 이 취지 내지는 운영한 결과 이 내용이 좋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많이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뭐 많이 지원을 해서 지원도 하는데 내년도에도 이거 이상으로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됐기 때문에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일정 기준을 맞춰서 신청하면은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선발을 해서 주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물론 저희 나름대로다가 이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는데 하다 보면 일정 금액을 하나의 동아리한테 일정 금액을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서 또 이제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보통 뭐 지금 보면은 뭐 300, 400, 500 네. 그렇거든요. 예, 예. 근데 뭐 378만 7천 원 뭐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겁니까? 요거는 아마 무탈 자재 네. 아마 사는데 약간의 1,000원 단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열악한 시민 동아리 지원해 주는 사업 뭐 이해는 합니다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21페이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네. 2020년하고 21년 이게 이제 11곳에서 10곳이 크게 늙어줄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민 동아리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셨다 그래도 이 너무 갑자기 배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더 늘 추세라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정산 절차는 뭐 확실히 하시겠죠.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 그럼 이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거기 정산을 하다 보면? 주로 그 동아리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서 동아리 회원들끼리의 그런 뭐 정보 공유 내지는 취미 활동 뭐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가 뭐 특정 어디를 뭐 딱 짚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이 동아리 지원인지 아니면 어느 또 사업자 지원인지 이런 게 혹시 또 오해 소지가 없게 좀 해주시고. 네, 그 부분에 이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 뭐 개인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다 흘러가지 않고 이제 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저희도 뭐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금년도에 운영 결과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41곳인데 여기서 분명히 이제 운영이 잘 돼서 더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곳은 또 뭐 증액시킬 필요도 있겠지만 분명히 41곳이면은 뭐 정산 절차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교육도 사전에 좀 시키시고 또 이게 또 어떤 선심성으로 그냥 뭐 눈먼 돈이나 이런 그런 식이 되지 않도록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황재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황희태 의원입니다. 광고비 집행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면하고 배너 광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집행 기준 바르게 하시고요. 예전에도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지만 지역지하고 지방지 관련해서도 아니 우리 시민이 제일 많이 접하는 지역지에도 뭐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저 그래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이게 개선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론적인 거 얘기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얘기 동감합니다. 하세요. 네. 예. 그래서 이 보면은 그때 그냥 지적받고 끝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네요. 이런 적은 맨날 해야 못했던 군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 의회에서 하면요, 좀 적어도 소통하고 하는 그런 자세는 보여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지난번 저 시험 질문 관련해서 감사 법무 담당관 조사 결과 받으셨죠? 네, 네. 그 내부에
뭐 진행 상황 어서 소통 협치 담당하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 감사본부 담당관실에서 관련 그 문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뭐 징계를 권고하는 그런 공문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자원봉사센터. 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차피 여러분 팀장님이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 직영하는 방식을 해서 혼합 방식 한다고. 그럼 여기 지도 감독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조사 결과 보면 충족하지 못하다 나왔어요. 그럼 이게 센터장이 잘못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도 감독권자는 그걸 보고 그냥 센터장 뭐 징계할 수 없어. 그냥 경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뭐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담당하는 주무관은 이걸 왜 확인하지 못했는가? 아, 지경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한 혼합 방식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아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 지도 감독에서 지경을 해. 우리 센터장한테 뽑아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 책임 없어. 이걸로 끝난다는 거냐 이거죠. 근데 참 이거 조치계를 보고 내 웃음이 나와서 허탈해 하더라고요. 그럼 왜 지경하는 거예요? 뭐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못한 저희 부서도 일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그 채용 과정에서 센터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는 센터장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것도 하나의 개선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안성시 공무원들 참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이전 설치한다고 해서 그 지난 4월 추경에 예산안 의회 보고하셨죠? 네네. 네,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센터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그때 당시 인지동 네. 무슨 예식장 썼던 네. 거면 그렇게 네, 기억합니다. 정확합니다. 예. 아, 그래서 제가 유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3월 23일 날 그리 하겠다고 보고했고요. 30일 날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 30일 날 재보고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143평, 아니,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무실도 보조하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도 143평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도 했고, 나중에 옮긴 장소 보니까 3월 30일자 보고 내용 보니까 73평으로 옮기더라고요. 그것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그럼 나는 이거 봤을 때 여러분들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사실 처음에 일이 검토를 하다가 이전 상에서 지로 합니다. 왜 못했습니까? 3월 30일 시장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예산한테 4월 달엔 왜 의회에서는 이게 그쪽으로 했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당초에 의회에 보고 드릴 때는 인지동 쪽에 그 예식장 건물이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식장 건물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니, 예. 그래서 그걸 말씀드려요. 이전하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시점이 이미 3월 달에 다 끝난 내용을 4월에 그렇게 보고했냐 그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 자원봉사 센터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장소만 이제 틀려진 거지 그 아니, 이상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금액도 사항은 틀려진 없다는 것인데 건 무슨 분명히 소리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보세요.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다시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 금액도 엄연히 틀린데 지금 가는 데가 약간 규모가 좀 적습니다. 이전에는 데가 면적은 뭐 143평, 73평으로 반절 이상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있잖아요.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목적이 맞게 하라고 매번 주문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헛다리 만들지 말고요.
의원들이 호구냐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거기 확인해 볼 의원님 없습니다. 다 두리뭉실하고 막 시간대가 넘기고 이렇게 보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타당성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의회를 속인 것 보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팀장님 짧게. 아이 별명 저 팀장님 저 이야기를 필요 없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서 정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대로 한 내용만 제가 물은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퇴장을 명령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일할 때 잘합시다요. 잘한 건 내가 잘해서 하고 못한 건 밑에 사람 돌려서도 안 되고요. 부서장이 다 책임인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 있는 행정 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요구가 있게 팀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네, 당초 이해 추경에 보고 드린 내용은 석정동에 있는 장소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요구 자료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걸 첨부해서 다 배부해 드렸고요. 당초에 그 도기동 쪽 건물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재검토를 요구했던 겁니다. 재검토를 요구했었고, 팀장님, 네. 제 말씀드린 그날 제가 질문해요. 동행편에서 가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 해서 저희가 올릴 때는 석정동 건물로 해서 올린 겁니다. 그 전에 담당관이 그거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산서 통과된 거랑 저희가 보고한 자료랑 같아요. 그때 이해 추경 때 보고 드리기 전에 이미 석정도로 결정됐던 상황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지금 제시해 주세요. 준비를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잠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수 의원님. 네, 우리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 관련 예산 지금 추경에 편성을 이미 하셨죠? 네. 네. 근데 지금 일단 조례 제정 시기를 좀 일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예? 조례 제정 시기를 일시하셨다고요? 예, 조례 제정을 저희가 조금 서둘러 써야 되는데 사실 조금 늦은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회기 때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행정 절차 이행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자치회 시행 운영 추진과 관련해 갖고 지금 설명회나 교육 이거 지금 진행 혹시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해서요. 네. 지금 그거는 다 설명회는 최소 지나서 지금 2개 미연만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양성, 대덕. 아니 그러니까요. 두 곳 대상으로 지금 그거 대상-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예. 이미 완료가 된 건가요? 완료는 아니고요. 이제 행안부에서 컨설팅이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활동은 범위는 어느 정도고 이런 거를 아마 한 7월, 8월 그때 예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네. 거기 채택이 돼서 행안부의 지원을 받는 거로. 네. 저는 주민자치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제 그 모델이 여튼 우리 안성시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여튼 구축되는 셈인데 이게 충분한 여튼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여튼 추진될 때에는 좀 적지 않은 우려나 문제점이 좀 속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튼 사업 추진이만큼 우리 좀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는
개입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여튼 시범 사업 준비하는 읍면동 단위에서 일단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전 교육이 됐든 타 교육 사례 그리고 실제 이번 이제 조례안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지금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런 그 마을 단위에서 조례에 대한 논의도 좀 추가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아 싶어요. 일단 우리 조례 그 검토안을 보니까 지금 자치회 위원 구성을 여튼 30명 이상으로 하면서 이제 60%를 여튼 공개 모집, 공개 추첨으로 여튼 이제 도입하는 걸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타 지역사를 제가 충분히 여튼 사전에 스크린을 하지 못해서요. 예, 불구하고 지금 100% 이렇게 공개 추천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 지자체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한 선례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이제 우리 이 모델을 습득하는 과정에 그리고 실제 여튼 현장 단위 적용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그 인적 구성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적합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서 좀 적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이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 접치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소통 협치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